안녕하십니까. 네. 제 질문은 우선 좋은 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에서 조금 늦었다면 늦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결혼을 생각할 때 좋은 배우자는 서로 가치관이 맞고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작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주위에 이제 많은 그래도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 남자라면은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려면은 뭐 결론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많은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조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어른들 그런 조언에 답변을 자기가 뭐 때문에 여자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 어른들하고 결혼할 거다 했는데 그 사람들 조언을 하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러나 보다 이러면 되지. 거기 답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선 질문 자체가 좀 문제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답이야. 그런 사람의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혼의 조건, 첫째 신체적으로는 17살, 18살이 넘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민법상, 이건 신체적 조건, 동물, 생물학적인 조건은 뭐 15, 16 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이나 도덕적인 조건은 20살이 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결혼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조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조건은 뭐냐? 그거는 내가 상대하고 맞출 줄 알아야 한다. 맞출 의지가 있어야 돼. 나는 가자 그러고 상대는 가지 말자 그러면 내가 안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나는 바다로 가자 그러는데 아내 될 사람이 산으로 가자 하면 내가 산으로 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맞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맞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으로 뭐 섹스만 하든지 이런 거는 이런 준비, 맞출 준비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동물은 맞추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즉 교미만 하지 다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라는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맞출 준비가 없어도 돼요. 근데 이 공동체, 결혼 생활이라는 건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암수 사는 거하고 사람이 남자끼리 둘이, 여자끼리 둘이든 남자 여자든 사는 거하고는 설령 남자끼리 둘이 살아도 이거는 공동체에 해당이 되고 이건 결혼 생활과 준하는 공동체에 해당이 되고 비록 암수가 같이 살아도 그거는 교미 수준일 때는 그건 자연 생태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결혼이라는 거는 핵심은 교미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나아서 협력 관계에 놓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생태계적인 그 종족 보존이란 문제하고 또 이렇게 겹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뭐 해야 된다? 15살이 또는 20살이 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공동체라는 측면에서는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맞출 준비가 됐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산으로 가자 한데 난 바다로 가고 싶다 할 때 그래 산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자기 준비됐어요? 네. 대답을 너무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웃잖아. 왜?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옷을 벗으면 딱 옷장에 걸어놓는 스타일이고
남자는 옷을 벗으면 그냥 휙 던져놓는 스타일이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간도 이게 음식이 이렇게 마련했는데 내가 보고 싱겁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맛을 보고 간이 딱 맞구만 이래. 왜 그리 짜게 먹어요 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방안 온도 조절도 한 사람은 덥다 그러고 한 사람은 춥다 그러고 에어컨도 켜라 그러고 꺼라 그러고 이 방 청소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꼭 이렇게 샤워를 해야 잠을 같이 자겠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냥 세수 빼고는 몸은 그냥 한 3일마다 씻으면 되지 뭘 매일 씻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게 이런 것이 충돌이 돼서 결혼 생활이 어렵지 실제로는 다른 건 아니에요. 아파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 준비는 전혀 결혼하고 관계없는 부차적인 걸로 지금 결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결혼 생활은 다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혼수 준비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신혼 갔다 와 싸워서 오자마자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알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결혼 생활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짐승들은 이렇게 모여 나무 밑에 작은 둥지를 틀어놓고도 새끼를 키우고 살잖아, 그죠?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같은 이런 준비가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물질적 준비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방이 하나 있고 여자도 혼자 사는 원룸이 있다. 그럼 한쪽으로 아파하면 벌써 방세 하나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네. 상도 어때요? 두 개 따로따로 하는 걸 하나로 통일하면 벌써 하나가 전략돼요. 그래서 바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청소도 각방 매일 해야 되는데 둘이 번갈아 가서 하면 어때요? 하루 놀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생활에 유익한 거예요.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 무슨 그 요람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 일제 분유를 먹어야 된다, 일제 기저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갖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애는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결혼하고 관계없는 것에 모든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딱 그거 맞출 준비가 됐냐 나고 결혼할 사람에게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살면 애인이나 가끔 만나는 사람은 이쁜 사람이 좋지만 계속 살 사람은 생활력이 있어야 돼. 즉 음식도 맛있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남자 같은 방청소도 좀 거들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결혼에 중요하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이쁜 것도 뭐 하루 이틀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레는 방을 닦는데 유용해야 되잖아. 물을 습게 하고 때를 닦아야 되잖아. 근데 걸레 좋게 만든다 금걸레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닦일까 안 닦일까? 안 닦이지. 그러면 금걸레는 금걸레대로 방에 놔놓고 물 닦는 걸레는 또 하나 빌려와야 돼. 그래서 이쁜 여자 결혼해놓고는 또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있어요. 여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에 만약에 남자가 집안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무슨 아버지가 지사다, 장관 출신이다, 또는 뭐 대학자다, 뭐 고위공무원이다, 정치인이다, 또는 아주 부자다. 그런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거기에서는 한 사람의 며느리나 한 가정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거의 하인이 됩니다. 하녀.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도 늘 상관을 모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길을 못 펴요. 매사가 이게 어른이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학벌도 별로 없는 이런 집에 시집을 가건다 그러면 다 며느리인데도 존중을 합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유가 어떤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좀 쓸 수 있어도 종살이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작은 집에 살더라도 검소하게 살더라도 주인으로 살 거냐. 대부분 다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선택은 거의 종살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혼 만족도를 조사하면 이런 집에 시집간 사람은 거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나중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맞출 준비가 됐냐. 두 번째, 자기가 지금까지는 엄마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즉 부모의 아들인데 결혼을 하면 한 여인의 남편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한 어머니의 아들과 한 여인의 아내라고 하는 두 개를 동시에 쥐고 가는 거는 부인하고 첩하고 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 여자를 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의 아들에서 한 여인의 남편이 될 때는 어머니의 아들 관계를 끊어줘야 돼요. 근데 대다수 두 여자를 끼고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히 해가 새로운 가정의 일원이 되고 그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우리 동호회처럼 아시겠어요? 동아리처럼 동문회처럼 가끔 가서 어때요? 예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 입장을 딱 분명히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불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 살아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돈이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부잣집이거나 아버지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가정생활의 고통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기에 이미 그 결과는 다 담겨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자가 이쁘다 이렇게 선택하면 거기 벌어 앞으로 올 재앙이었대요. 다 담겨 있어요. 남자가 뭐 지방이 좋다 이러면 벌써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남자 괜찮다 하는 걸 골리면 반드시 거기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내가 봐도 괜찮은, 남이 봐도 괜찮은 남자인데 제 의미가 볼 때는 괜찮은 아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들이겠죠. 그 집착이 강할까 안 강할까? 강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뺏겼다는 게 강해서 며느리에 대한 굉장한 이 보이지 않는 이 견제나 시기가 있고, 그러고 잘 안 놔줘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서 옛날부터 홀어머니 밑에 있는 아들하고 외아들하고는 결혼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의식 속에서는 아들이지만, 생각은 아들이지만 무의식 속에 마음에서는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의식은 아기로서 키우고 아들로서 키우고 무의식 세계에서는 남편으로 의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옮겨갈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하나니까 이제 전부 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새는 해결된 게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옛날에는 자기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자기들끼리의 문제보다도 양가 부모의 간섭이 결혼 파탄의 더 큰 원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할 때는 여자든 남자든, 여자는 옛날부터 뭐란다, 출가 외인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이게 흐트러져.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때 남자가 안 끊어져서 문제인데 지금은 거꾸로 남자도 안 끊어지고 오히려 남자는 끊으라고 내가 계속 법문을 하는데 여자들은 오히려 더 이게 완전히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생활을 거의 어디서 합니까? 친정에 의지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친정 간섭이라는, 결혼하면 이 장인 장모 간섭이라는 게 괜찮은 여자를 구하면 구할수록, 집안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자기는 뭐 그 등살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아내 하나 맞추기도 남편 하나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 배후에 있는 보호자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까지 다 맞추려니까 이게 유지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꼭 남북 한도 서로 맞추기 어려운데 남한 뒤에 미국이, 북한 뒤에 중국이 있어가 이것까지 맞추려니까 지금 어렵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자주 독립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강대국의 뭐다, 이 하위 변수로 있는 속국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딸이고 아들이고 다 속국 수준이에요. 그래서 늘 강대국의 이 영향권 안에서 이게 분절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분명하면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남 결혼한다고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이만 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맞출 줄 안다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여자 똑같아요? 남자만 이런 게 아니라 딱 태도가 분명해야지 과거 미성년자로서 있던 그 보호자에 대한 성년이 된 뒤에도 거기에 의지해서 경제적으로든 의사결정이든 의지에 있으면 이건 새로운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회사가 독립을 하면 이 결정권을 가져줘야지. 그런 태도가 없으면 하지 마라. 준비는 그게 중요하지. 집이 뭐 어떻고, 뭐 차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그건 부차적인 거. 둘이가 마음을 맞춰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결혼해가 지금 고생 꽤나 하는 사람들 미리 내 얘기 들었으면 좋았죠. 다 이런 거를 뭐랬냐, 이 점잖게 말하면 쥐가 쥐약을 먹은 꼴이라 이렇게 말하는. 누구 한탄하지 마세요. 다 지손으로 지눈 찌르고 있는 거예요. 33세 직장인인데요. 네.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슬슬 결혼에 이제 압박이 이제 슬슬 들어오는데 네네. 그 스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항상 뭐 이런 여자랑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제 스님 말씀을 듣고 이제 2,000원 손해 보더라도 이제 5,000원 손해 보기 싫어서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왔는데 이제 그 여자가 이런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거 있으면은 좀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제 직장 잡은 지 얼마 안 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집이 문제예요. 그래서 월세라도 이렇게 집에서는 도움 받기 싫고 월세라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룸에서라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네.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집이 없으니까 이제 여자한테 좀 내세울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아, 집은 없지만 이런 남자랑 결혼해라. 뭐 이런 말씀 있으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여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여자도 결혼할 권리가 있고 결혼해서 행복할 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자도 결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물으면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서울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느 쪽이라고 정해져요.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내 처지가. 이럴 때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맞다. 이런 사람은 맞다. 이런 건 있지만 그냥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의 나쁜 점이라 그럴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가 10년을 또는 5년을 나만 좋다고 따라다녀. 막 물리치고 못 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수모를 줬는데도 따라다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여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다녀서 나중에 처음엔 싫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사람 뭐 별거 있나. 나 좋다고 저렇게 다니는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하면 됐지. 그래 뭐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결혼하면 나를 왕으로 여왕으로 받들겠다니까 그것도 뭐 괜찮겠다. 이렇게 결혼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데 집착해서 어떤 손실도 감수하고 했잖아. 그죠? 이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될까? 결혼하면 달라질까? 결혼하면 달라져요. 이 결혼하는 과정에 고생을 하면 할수록 결혼한 뒤에 보상을 바라는 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여자가 따라다녔다면 결혼하면 거꾸로 내가 그분을 여왕으로 모셔야 되고 당신을 여왕으로 모시겠다 하고 따라다녔으면 결혼하면 내가 거꾸로 그분을 왕으로 모셔줘야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네 나를 왕으로 모신다 그러지 않았냐? 모셔라 이렇게 가면 이제 이거는 바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만 본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물이 움직일 때도 작용과 뭐가 있다?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우리가 여자가 봤을 때 참 부모님한테 잘하고 다 부모들이 보고 어때요? 칭찬해요. 아이고 그 집 아들 참 좋다. 그 부모도 칭찬하고 이 집 아들 저 집 아들 참 착하다. 이런 사람은 결혼의 부적격 남자예요. 왜 그럴까? 이런 남자는 한 여인의 아들로서는 만점인데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그 여자는 이 남자는 결혼하면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해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볼 때 이게 내 남자예요? 어떤 늙은 여자의 아들이 어떤 늙은 여자 남자지 내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어때요? 고민을 해야 돼요. 아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고부 갈등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여인의 아들로 있을 때는 어머니에게 잘해야 되지만 결혼을 딱 하면 그건 끊어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딱 끊고 독립을 해서 이제 나는 한 여인의 남편이 딱 돌아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그쪽 서클에서 탈퇴를 하고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나 옛날 인연이 있으니까 가끔 어때요? 가서 이렇게 옛날 인연을 생각해서 은혜를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입장은 딱 분명해야 된다.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남편 때문에 고민이 되고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해서 다 생기잖아요. 근데 이건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일 때는
나하고 결혼했지 네가 너 엄마하고 결혼했냐? 딱 내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애를 낳으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저 여자 남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서 고부 갈등이라는 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자식이 20살 넘으면 탁 끊어주고 특히 결혼하면 완전히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도 이중 멤버십 갖지 말고 하나로 딱 정리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건이 어떠냐 자기가 지금 자기 소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신을 딱 가지고 나는 허례허식하고 살기 싫다 이렇게 되면 여자를 구할 때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 아시겠어요? 사치품 좋아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돈 쓰는 거 이렇게 좀 좋은 거 잘해주면 누구나 다 좋지만은 그 너무 좋아하고 하면 자기 형편에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겠다 하면 얼굴이 이쁘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그 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의 삶과 가치에 어느 정도 맞는 완전히 맞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큰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맞고 나도 조금 양보해가 맞추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집 같은 거 필요 없죠. 두 사람의 형편에 맞게 월세를 얻어서 시작하고 원룸을 얻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얻어가고 그 다음 뭐예요? 조그마한 집을 사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확대해 가는 게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부 결과만 갖고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뭐 집이 있나, 직장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할 때 자기가 내가 집 있나 해도 집도 없고 직장 있나 직장 없고 그래서 내가 결혼 못한다 이러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걸 요구하는 여자하고 그런 거를 자기가 무리를 해가 지어가 결혼하면 자기가 못 따라가요. 그 여성의 요구를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자기는 그 여성한테 초라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결혼 생활에 이렇게 뭐예요? 억압을 받고 그걸 자기가 억압받기 싫으니까 이제 어때요?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부정을 한 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압박을 받으면 아내한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불행을 자초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얼굴이 이쁘다, 뭐 키가 크다, 누구나 그런 걸 원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혼 생활은 연애는 애인은 예쁜 게 좋고 상냥한 게 좋지만 결혼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옆에서 지켜볼 때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예를 들면 자취생 구하는 거하고 같다 이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룸메이트 구하는 거. 룸메이트는 부잣집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청소 제 시간에 하고 밥 제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해서 살면 실제로 그게 중요해요. 서로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고 도저히 얼굴이 안 예뻐가지고 어디 자랑할 데가 없으면 애인을 하나 더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얼굴이나 뭐나 얼굴이 뭐 예쁘다고 다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형식 논리에 빨려들면 생활은 저기 뭐예요? 남한테 가서 네 부인 예쁘네 야 이런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가정에는 늘 불안정해요.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늘 불안정해요. 그러면 사업도 안 되고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서로 편안하면서 이렇게 서로 맞춰 나갈 그런 사람이 제일 좋지.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너무 조건을 하는 거를 상대를 나쁘다고 하면 돼요. 다 누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을 칩뜨는 게 뭐다?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위로 시켜뜨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하고 맞출 수 있는 분을 서로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럴 때 내가 조금 부인으로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좋아요. 딱 맞다 할 때는 상대가 나한테 부족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여자면 됐다 할 때는 상대가 나한테 조금 부족감을 느껴요. 그럼 내가 사는데 늘 약간 캥겨야 돼요. 그래서 약간 내가 부족감을 느끼는 쪽이 사는데, 여자든 남자든 훨씬 자주성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정도. 네.